특히 전 정부도 이런 부분에서도 잘못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라는 것을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행착오가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광석입니다. 23년 경제가 또 끝나가고 24년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 이 경제가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또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심껏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다가 경제 공부가 참 재밌다라고 느꼈었고요. 대학원으로 진입하거나 뭐 할 때 경제 공부를 계속 해왔고요. 받아준 조직이 또 국책연구기관이었는데 경제연구원이었고, 또 그 경제연구기관이 지방 이전을 할 때 서울에 있고 싶어서 또 이직한 곳이 현대경제연구원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경제를 연구하는 게 이제 제 직업이 됐고, 지금은 그 경제 연구한 어떤 제가 보고 있는 경기 판단과 혹은 경제 전망에 대해서 기업이나 가게나 여러 대중 여러분들께도 꼭 전달해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경제를 알아야 합니다. 네,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경제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경제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빠진 영화가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제 주인공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때문에 경제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인데, 당연히 경제의 주체로서 경제가 어떤 현상인지를 알아가야 될 것 같고, 비유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나라는 경제 주체는 마치 배와 같고, 그 배는 거대한 바다 속에 떠다니는 거죠. 근데 바다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바다로 건너갈까, 이런 바다의 모습을 명확히 이해할 때 거대한 파도가 밀려온다 그러면 단단히 준비하는 것이고, 평온한 파도가 있다 그러면 또 즐길 준비를 하시면 되죠. 나라는 배, 혹은 우리 집 가게라는 배, 또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기업이라는 배, 이런 배는 분명 경제라는 바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경제라는 바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나,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면, 네, 경제 전망을 어떻게 숙지해야 되는가. 글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망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제 전망에 대한 관심은 분명 가져야 되고,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는 것을 가늠하시면서 살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가늠하는 데 있어서 그 경제의 언어가 장착이 안 돼 있다 보면 정확하게 그 경제 현상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CNN과 같은 어떤 방송을 보는데, 그 방송에서 이런 것을 주의하고 지금 당장 빨리 지진이 일어나니까 피하세요 라고 하고 있지만, 내가 영어에 미숙하면 그 메시지가 나한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무슨 말인지 체감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경제 현상을 좀 들여다보고, 경제 신문을 읽고, 경제 기사를 습득하고,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경제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지만, 경제의 언어가 다소 미숙하다 보면 그 같은 메시지도 잘못 뒤틀려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가 2022년부터 2023년 경제 전망서를 쓰면서 23년에는 경기 침체 옵니다, 그 말씀을 정말 수천 번도 더 드렸는데, 초반에는 왜 저 사람은 비관적이지, 왜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을 거라고 그러지, 왜 자꾸 경제 위기 온다고 그러지? 근데 사실 저는 경제 위기 온다는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경기 침체 온다고 했었고, 같은 경기 침체 온다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은
그 독자분께서 경제 위기로 뒤틀려서 받아들이신 거죠. 이 부분을 굳이 해석하자면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가 구분이 안 된 거죠. 이 경제의 언어가 미숙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경기 침체가 지금 와 있는 거고 우리는 경기 침체 국면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근데 경제 위기가 올 때 나타나는 자산 시장에서의 현상과 경기 침체일 때 나타나는 또 자산 시장에서의 현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경기 침체 온다라는 메시지를 경제 위기 온다라고 받아들이고 자산 시장도 완전히 뭐 폭망할 거야라고 받아들인다면 결과적으로 나의 잣대로 경제의 언어를 갖추지 않은 채 경기 침체 옵니다라는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의 언어를 좀 장착하시고 그리고 그 쉬운 경제의 언어로 대중의 언어로 경제를 들여다 보셔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그때 그런 마음으로 경제 입문서 제 애칭이 이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니까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이라는 책을 그래서 낸 거고 경제의 언어책이죠. 그리고 그 언어를 갖춘 채 경제 전망을 읽으십사 하면서 24년 경제 전망서를 또 낸 거고 뭐 매년 경제 전망서를 내고 있지만 6번째 경제 전망서를 그런 의미로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시고 조금 더 대중의 언어로 쉽게 경제를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책을 발간하고 있는데 입문서, 경제 입문서, 쉽게 쓰여진 경제 트렌드서 이런 책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감각을 좀 내 것으로 좀 함양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뭐 경제학도로서 경영학, 경제학, 뭐 통계학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그 경제를 진단하기에는 서투름이 있었고요. 그냥 그 필드에 와서 대략 한 2010년대부터 10여 년 동안 경제 연구자로 종사하면서 느꼈던 한국 경제가 조금 더 중장기적인 미래를 고민하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또 도약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제 오늘을 고민하는 그런 경제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더 어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경제 정책마저도 정치적인 고민하에 내리는 그런 의사결정들이 좀 아쉽고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을 띈 경제로 가고 싶은가 하는 골을 좀 설정하고 그 골에 도달하기 위한 행보를 좀 정책적 행보를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봤을 때 미약함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에 급급하고 오늘 던져진 과제에 급급하고 또 이 어려운 예를 들어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나 팬데믹 경제 위기나 2023년, 24년 이런 고물가 위협이나 고금리 이런 여러 가지 현상 속에 발생하는 위협적인 요소를 대응하는 것만 급급한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나 하는 그를 고를 설정하고 그 고를 이루기 위한 행보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지금부터는 좀 더 중장기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서로 간에 다 다시 할게요. 정치권에서 이제 서로 간에 대한 탓을 하기보다 나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거죠. 전 정권도 문제가 있고 현 정권도 문제가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고 잘한 부분이 다 있겠죠. 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도 잘못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 영상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드리는 저도 문제가 있고 우리 경제 주체 모두가 잘못한 거지 누구만 잘못한 거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뭐 안 좋은 상황에 놓였다라고 가정했을 때 조금 더 나은 경제에 놓였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모두가 어쨌든 부족했었던 것이고, 특히 전 정부도 스스로 이런 부분에서도 잘못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방향성을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서로에게만 탓을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가겠어요? 네 탓, 내 탓이 아니라 모두에게 탓이 있는 것이고, 저도 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5천만 국민 중에 한 사람이지만 5천만 분의 1로서 뭔가 제 소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인으로서 모두가 어떤 부분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